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 눈코익 정윤희 원장입니다. 코성형 수술 후에 구축코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재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죠. 코성형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중에 구축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코의 일부 구축이 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구축코 변형은 코성형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 중에 생각보다 빈번한 유형이라서 수술을 계획하시는 분들께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그럼 구축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구축코를 다른 말로는 짧은 코 변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코끝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실상 많은 분들이 느끼는 구축코 중에서 실제로 구축코 변형이 생긴 경우가 많진 않아요. 코끝이 살짝 떨어진 경우에도 코끝의 하이라이트 지점이 상방으로 올라가면서 마치 코가 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구축코 변형이 아니에요. 코끝 떨어짐이죠. 구축 현상은 가슴 보형물 수술에서도 발생하죠. 체내에 실리콘 같은 이물질을 넣었을 때 이물질은 체내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 반응과 같은 면역 반응을 발생시키게 되고, 그 결과 캡슐이 형성되면서 마치 몸 안에 있지 않는 것처럼 격리를 시키게 돼요. 이런 방어 기전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캡슐은 잘만 만들어지면 이런 이물질을 격리시켜서 이물 반응을 줄이는 등의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환자분의 체질이나 출혈, 감염, 혈종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그 면역 반응이 과하게 발생하게 되면 캡슐이 두껍고 단단하게 만들어지죠. 이러한 캡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축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코에서 코끝 연골은 생각보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형물 주위로 형성된 캡슐에 구축 현상이 심하게 발생하게 되면 조직이 상방으로 끌려 올라가면서 코끝 들림, 콧구멍 노출 등 코끝 구조의 변형을 발생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코끝까지 보형물만으로 모양을 만들었기 때문에 코끝의 부드러운 연골을 지지해주는 구조도 없고 보형물 주위에 발생하는 캡슐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코끝에 지지 구조를 만드는 방식으로 수술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구축으로 인한 변형이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오히려 코끝 떨어짐으로 코끝의 하이라이트가 위쪽으로 이동해서 코끝이 들린 느낌이 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축 현상이나 코끝 떨어짐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튼튼한 지지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지지 구조가 튼튼하고 코끝을 구성하는 연골들이 튼튼한 구조에 안정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외부 자극 정도는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비중격의 양이 충분하다면 비중격의 후방 골격 구조까지 채취해서 비중격 연장에 충분히 활용을 하면 이중의 지지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이 경우 꽤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되죠. 혹은 비중격 양이 부족하다면 자가 늑연골을 활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가 늑연골은 양도 충분하고 수술 방법 자체도 일반적인 코 수술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재료가 부족한 분들의 코 성형을 위해서 쓰이기도 하죠. 심지어 심한 구축 변형이 온 코를 복원하는데도 자가 늑연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흉조직 혹은 섬유 조직의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 반응을 유발하는 원인인 염증, 출혈, 혈종 등을 예방하는 술기를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수술 시 사용하는 도구의 멸균 소독, 그리고 수술 부위에 대한 수술 전 처치, 준비 모두 중요하겠죠. 코 안쪽 공간까지 충분히 소독해서 수술이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간 역시도 중요합니다. 수술 부위가 오픈된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이 경과한다는 것은 감염이나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술기를 모두 완벽하게 진행하면서 수술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술 시 출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깔끔하게 수술을 하는 것도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리고 수술 후 치료 경과 중에도 지연성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수술 부위에 고인 혈액은 섬유 조직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최대한 배액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이물 반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물질에 대해서 조직 반응이 체질적으로 심한 분들도 계세요. 이러한 조직 반응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거나 심하게 나타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물질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지는 않습니다. 중간중간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아무리 관리를 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변형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겠죠. 그래서 만약 보형물을 삽입한 후에 이물 반응이 나타난다면 조기에 이물질을 자가주직으로 교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코끝 지지 구조에 대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콧대 재료를 자가조직으로 교체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술기거든요. 동일한 볼륨을 채울 수 있는 자가조직을 확보해서 실리콘이 들어있던 공간을 캡슐을 포함하여 제거한 뒤에 자가조직으로 교체해주면 되는 것이죠. 늘 강조하지만 수술 결과에 있어서 수술적인 완성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해서 술기를 발전시키고 숙달시켜야 돼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보다 완성도를 높여야죠. 느려서도 안 되지만 대충 해도 문제죠. 할 거 다 하면서 빠르게 수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환자분의 수술 결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까 의사가 노력해야 하는 방향은 명확하죠. 빠르고 그리고 완벽하게. 그리고 환자분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해요. 바로 수술 후 관리죠. 수술 후 초반 시기인 약 1, 2개월경에 염증을 유발하거나 수술 결과에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사항들이 있죠. 수술 부위를 만지거나 자극하는 행동, 그리고 흡연, 음주와 같이 수술 부위 혈류를 감소시키는 행동, 얼굴에 강한 힘을 주어서 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 모두 주의해야겠죠. 그리고 수술 후 장기 경과 중에 내 코에 이물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반복적인 자극이나 큰 충격으로부터 주의해야 돼요. 그리고 보형물 인접한 부위에 염증을 유발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코를 심하게 판다거나 코에 생긴 여드름을 세게 짜는 행동 같은 거 있잖아요.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수술받은 내 코에 이물 반응이나 감염 등 이상한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면 수술 받으신 병원으로 연락해서 확인받으세요. 조기에 발견되면 생각보다 큰 문제 없이 해결이 가능한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병원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수술 후 구축 변형으로 고생하시다가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분들의 수술 케이스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요? 코 수술하면 무조건 구축 반응이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닥터 눈코익이 있습니다. 올바른 진료, 최선의 수술을 받고 관리에 조금만 신경 써주신다면 그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눈코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 눈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코끝부터 입술로 이어지는 라인의 각도를 비순각이라고 합니다. 대개 남성의 경우 90도, 95도, 여성의 경우는 95도에서 105도의 각도를 이상적으로 보기도 하며 비순각의 균형이 맞지 않는 경우 입이 돌출되어 보이거나 윗입술이 짧아 보이거나 길어 보이는 등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순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은 중안면이 꺼지고 코가 낮은 분들이 많아서 비순각이 적은 분들이 많죠. 그래서 비순각 교정을 위해서 비주의 바닥 부분에 보형물이나 연고를 삽입하기도 하고 필러나 지방이식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순각을 높이게 되면 돌출된 입이 덜 돌출되어 보이는 교정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와 더불어 얼굴의 전체적인 입체감을 살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미지도 촌스러운 이미지보다는 세련된 이미지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코 수술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이미지 개선 효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코 수술만으로도 비순각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부의 양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끝을 높이면서 조직을 잡아당기는 연골제 배치를 병행하게 되면 비주 바닥을 이루는 조직들도 같이 딸려 나오게 되죠. 그래서 비주 바닥 부분이 함께 돌출되는 효과를 내죠. 비순각이 함께 높아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인대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안에서 단단한 골격 구조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피부가 늘어나면서 다시 꺼지는 분들도 있고 애초에 피부 탄력이 있어서 피부가 늘어나면서 안 끌려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조직이 이식되어야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 경우에는 환자분께서 비순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라면 교정수술을 병행하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낸다고 말씀드리죠. 혹시 비순각이 클수록 코도 더 아름답게 되나요? 저도 비순각을 이상적인 각도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이건 환자분에 따라 다릅니다. 솔직히 그 각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오히려 상대적인 위치 관계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골격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순각의 각도가 높아졌을 때 코끝이 들려 보일 수도 있거든요. 비순각이 옆모습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하긴 하지만 그 수치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입이 튀어나와 보이는 느낌을 줄이고 코가 너무 들려 보이거나 길어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기 때문에 환자분의 얼굴 구조에 따라서
그 목적에 맞게 개개인별로 목표점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다가 개인마다 선호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취향적인 요소를 살짝 첨가하면 되죠. 사실 비순각이라기보다는 중안면 구조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코가 예쁘려면 코끝과 콧대만 높은 게 아니라 중안면이 돌출되어야지 예쁘게 나옵니다. 돌출형 얼굴 구조의 코끝이 높아야만 코가 과해 보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높아지는데, 비순각도 이런 구조를 판단하는 데 연관이 있는 수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인중 부위 그리고 콧볼 바닥 부위의 높이가 너무 꺼져 있으면 촌스러운 느낌의 평면형 구조라서 얼굴이 더 넓어 보이죠. 게다가 코바닥은 낮은데 코만 높다면 밸런스가 안 맞아서 너무 부자연스러운 중안면 모양을 띠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위가 꺼져 있다면 같이 높여주는 게 훨씬 좋죠. 이 부위에 어느 정도 볼륨감이 있어야만 얼굴이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고, 세련된 느낌이 나며 코를 높게 만들더라도 억지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운 라인이 만들어지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비순각 교정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코 수술에다 비순각 교정까지 하면 너무 화려하고 더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비순각 교정을 통해서, 그리고 귀족 수술 등의 중안면 교정 수술을 통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밸런스가 맞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자, 그러면 코 성형과 더불어서 비순각 교정이 돼서 전체적인 느낌이 변하게 된 케이스 몇 개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중안면 구조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수치 중 하나인 비순각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기를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I 성형외과 닥터눈코익 정현희 원장입니다. 코는 얼굴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제일 도드라져 보이는 부위죠. 그래서 특히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코의 모양이나 높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코 성형을 많이 고민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코 성형에는 안 좋은 소문들이 많죠. 코끝이 무너져 내리고 들창코 변형이 오고 보형물이 튀어나오기까지 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서 코 성형을 한 모든 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재수술을 하게 된다, 이런 무서운 소문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코 성형 이런데도 진짜 하실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생각보다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 굉장히 적어요. 코는 부작용이 생기면 오래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은 수술받은 병원으로 금세 찾아오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드린 수술의 경과도 참 궁금해서 장기 경과 꼭 방문해달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데도 잘 안 오시더라고요. 수술 결과에도 문제가 없고 바쁘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겠죠. 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경과도 꼭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상 증상이 있거나 딱 보기에도 뭔가 잘못됐다, 이런 느낌이 들 때에는 가급적 빨리 방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코제 수술을 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 톱4 알려드리겠습니다. 톱4, 염증으로 인한 재수술이에요. 사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그 빈도가 별로 높지는 않아요. 빈도가 얼마냐? 정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염증 발생 빈도를 정확히 통계내기에는 그 변수가 너무나 많아서예요. 어떤 분은 수차례 수술했고, 어떤 분은 첫 수술이고, 또 어떤 분은 코 안의 상태가 아주 안 좋고 혈류도 안 좋아요. 어떤 분은 조직 상태가 괜찮고 혈류도 좋죠. 어떤 병원은 수술 도구 등의 위생 관리를 잘 안 하고, 어떤 병원은 철저하게 준수하죠. 또 어떤 의사는 조직 손상을 많이 가하면서 오랜 시간 수술하고, 어떤 의사는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고 짧은 시간 동안 수술을 끝마치죠. 체질적인 소인도 있어요. 이런 수많은 변수들을 어떻게 통제할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략적으로 1에서 3% 내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잘 지키고 조건이 좋은 상황에서는 이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겠죠. 해결 방법은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는 환자분대로 각자 지켜야 할 것 잘 지키면서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됩니다. 톱3, 보형물의 이동이에요. 보형물은 이물질이기 때문에 특정 부위로 지속적인 힘이 가해지면 이동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코에서는 코끝이 떨어지면서 보형물이 위쪽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안면 비대칭, 수술적인 이유 등 여러 가지로 인해서 보형물이 좌우로 이동하기도 해요. 만약 보형물에 대한 이물 반응이 있으신 분이라면 조직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동 정도가 더 심하다고 해요. 보형물이 이동하게 되면 일단 모양이 약간 변하겠죠. 그리고 보형물이 이동한 위치에 따라서 보형물이 피부를 자극해서 피부를 얇아지게 만들면서 보형물이 비쳐 보일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보형물이 피부나 코 점막으로 뚫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게 문제죠. 만약 주기적으로 콧대가 부었다 가라앉았다 한다거나 콧대의 높이나 모양이 서서히 변해간다라고 느끼신다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CT를 찍어보고 내부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보형물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거나 이물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자가 조직으로 교체하면 되니까 미리부터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톱2. 구축 현상, 지지구조 약화 등 다양한 이유로 코끝에 변형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코끝이 들리거나 낮아지는 등의 변형이 발생하여 코의 전체적인 모양이 안 예쁘게 변하는 경우죠. 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콧대부터 코끝까지 연결되는 아름다운 라인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코끝의 지지구조를 만들 때 충분한 연고를 활용해서 튼튼한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아무래도 코끝을 지지하는 힘이 약해져서 쉽게 무너지기도 하고, 구축 현상이 진행될 때 코끝의 위치 변화 또한 심하게 일어나게 되죠. 과거에는 코끝까지 실리콘만 넣어서 수술하기도 했고, 코끝을 보강한다고 간단히 귀여운 걸 몇 개 얹어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 코끝 떨어짐이나 구축 변형이 많이 발생하였죠. 최근에는 수술 방법이 많이 개선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많은 빈도로 발생하죠. 그 이유는 뭐냐? 인공조직 등 불안정한 재료로 지지구조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목표로 하는 높이에 도달하기에 알맞은 재료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불안정성을 가진 인공재료보다는 자가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더 좋겠죠. 톱1. 가장 높은 빈도예요. 바로 모양 불만족입니다. 그 원인은 다양해요. 어떤 분은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목표를 상상보다 낮게 정하시기도 해요. 실제 결과가 나와보면 상상했던 느낌과 다르니까 불만족스럽겠죠. 또 어떤 분은 본인의 피부량이나 조직 특징을 감안했을 때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요. 아무리 최선의 결과를 내어드려도 불만족하겠죠. 최근엔 트렌드가 자연스러운 수술 결과이기 때문에 의외로 자연스러운 변화를 원하신다면서 목표를 아주 낮게 설정하시는 경우도 꽤 빈번합니다. 중안면이 꺼져 있는 분들은 바닥이 낮기 때문에 코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여서 자기 코가 낮은 코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낮게 설정하려고 하시겠죠. 저는 걱정되시더라도 본인의 목표를 낮추지 말고 목표는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중안면이 꺼져서 높아 보이는 코라면 중안면이 높아졌을 때까지 고려해서 좀 더 이상적인 목표로 가시라고 설명드려요. 혹시 문제가 생길까봐 불안해서 그러시는 거라면 불가능한 경우 제가 낮춰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과해 보일까봐 걱정되신다면 중안면까지 교정했을 때 더욱 아름다우면서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인 경우, 이 경우는 환자분께서 자제하셔야 됩니다. 저도 아주 이상적이고 예쁜 코를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피부가 상당히 두꺼우시거나 수술을 여러 번 하셔서 심한 변형이 발생된 분들, 콧볼 축소를 미리 해두셔서 피부량이 많이 부족한 분들, 아니면 원래부터 엄청 작은 코도 있겠죠. 목표를 설정할 때는 겸손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상적으로 설정하세요. 그리고 실제 기대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최대한 현실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점만 명심하시면 불필요한 재수술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케이스 몇 개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이상 DI 성형외과 성형외과 전문의 정현익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